가보세요. 한 달에 걸쳐 직접 털을 닦고 못질을 해온 구조물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부천시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엄동설안에 공무원들이 몰려와 철거를 강행한 이유였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바로 옆 간선도로가 88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 위엔 이들 빈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 2m. 이들은 구를 파고 그 속에서 올림픽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작 성화 봉송단이 지나쳐간 시간은 불과 10초. 그러나 주민들이 굴 속에서 기다린 건 무려 10개월이었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경축하면서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56공화국의 88 서울올림픽은 곧 빈민의 희생을 밟고 선 축제였던 셈입니다. 88 서울올림픽만큼은 기필코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나라를 선진국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다는 것이 나만이 아닌 온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96개 지역 400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은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도시 미관을 정비한다는 빌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같은 해인 88년 아시안 주거권 연합에서 한국에 특별조사단을 보내옵니다. (87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철거가 자행된 두 나라가 남아공 그리고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560) 정권의 이런 행위에 대해 재정부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돌대가리처럼 생긴 그 모양에 어울리지 말도 무작박게 했고 행동도 무작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라는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말을 아주 불긋하게 얼굴에 개웃음을 피우면서 말을 합니다. 재정부의 말은 늘 철거민에게 격려와 위안이 되었지만 당시 정권에겐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술서에 개새끼 소리를 빼자. 그러면 나 그거 빼면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그걸 왜 빼냐? 근데 진술서에 전두환 대통령 개새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경찰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빼야 되는데 재정부 회장이 뭐 선생님 이 얘기를 대답을 안 한다고. 그걸 왜 빼냐? 시국 관련 발언으로 또 철거민들의 대변자로 독소를 서슴지 않았던 재정부는 감옥을 밥 먹듯이 들락거립니다. 그러한 재정부의 존재 자체가 철거민들에겐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철거민을 찾아다니며
가난이 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궁지로 모는 이 시대, 이 정권이야말로 진정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뭐 돈 몇 푼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 집을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부심. 그래, 맨날 그 최고민들 하면 이 불순분자 또 뭐 이 사회의 난동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항상 보도가 되고 그러고 최고민들 본인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있는데 그 정보 선생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이 사회 정의를 지키는 거고 바로 그 인간성을 내가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재밌는 것은 콩독이 오를 때는 독이 바싹 올라서 잘 되지만은 그게 이제 슬슬 풀려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찾는 이 싸움은 곧 시대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재정부의 말은 천막촌 철거민들에게 싸울 힘을 주었고 그들을 단결시켰습니다. 나아가 90년대까지 서울 전역의 철거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간 힘이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철거민들의 집회 때면 어김없이 이 빈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만장이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빈자 천하지 대본. 이 말은 바로 재정부가 처음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철거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겨 가난이 죄라며 자신의 가슴을 쳐야만 했던 철거민들. 그들에게 재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근본이며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결코 철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빈자 천하지 대본은 그가 72년 빈민촌에 들어간 이래 평생을 걸고 실천해온 그의 굳은 신념이었습니다. 재정부는 길을 정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하는 외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역시 4번이나 낙방을 거듭한 끝에 기어코 서울대에 합격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그는 들어가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결국 2학년이던 71년 학교에서 제적됩니다. 당국에 쫓기던 재정부가 청계천 야학교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1972년. 그때 재정부는 그의 일생을 뒤바꿔 놓은 청계천 판자촌과 대면합니다. 그 광경은 지금껏 해온 민주화 투쟁마저 오히려 사치로 느껴질 만큼 그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대학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데모하고 하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사람의 몫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정권의 저고가 정책으로 배고픈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서울행 기차